네,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늘 오전 한반도에 상륙해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약 15시간에 걸쳐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할 것으로 보여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피해 상황과 대처 방안 사회부 정래원 기자 그리고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예, 태풍 카눈이 상륙을 했습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가 어디쯤이고 앞으로의 예상 경로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태풍 카눈은 오늘 밤까지 약 15시간에 걸쳐서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륙 직전까지는 강도가 강을 유지했는데 오늘 9시 20분쯤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약해져 강도 등급은 중으로 내려갔습니다. 카눈은 북진하면서 경상 서부와 충북, 경기 동부를 지나 북한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시간별로 전국 각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날 정오에는 대구 서남서쪽 50km 지점에 닥했고 오후 3시에는 충북 청주 남남 동쪽 60km 지점에 이르겠습니다. 이어 오후 6시에는 청주 북북동쪽 20km 지점, 오후 9시에는 서울 동남동쪽 40km 지점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자정 무렵에는 서울 북북동쪽 40km 지점으로 예상됩니다. 카눈의 이동 속도는 점차 느려져 자정쯤에는 시속 20km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와 비교해 카눈은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인데요. 강도가 다소 약해진다고 해도 속도가 느리면 한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강에서 중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피해 상황이 지금 집계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태풍 경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어제 저녁부터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조금씩 접수됐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한때 정전이 발생하고 간판이 떨어질 것 같다는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밤까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m에 달하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침수나 건물 붕괴가 우려돼 주민 400여 명이 인근 숙박업소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울산에서도 낙석 사고와 도로 침수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새벽 4시 40분쯤에는 울산 동부의 방어진 순환로에 인근 산에서 굴러내려온 가로 3m, 세로 4m 크기의 바위가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바위가 워낙 크다 보니 기계 장비로 바위를 깨서 옮겨야 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도 아파트 벽돌이 떨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가로수가 쓰러져서 차량 통행이 막히는가 하면 창원시에서는 역류와 배수 관련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에는 창원의 한 하천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70대 노인이 불어난 물에 고립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로프와 구조장비를 이용해 구조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하천 주변에는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천연기념물 소나무인 반송 일부가 강풍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이 나무는 밑줄기 둘레가 4m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반송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구체적인 사고 소식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솟구쳐 오르면서 시내버스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좀 폭우만 내리면 맨홀 뚜껑이 정말 말썽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맨홀 뚜껑이 이런 폭우가 있을 시에는요, 네. 지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 또 반대로 블랙홀 또는 함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역류가 되면 순간적으로 그 상당히 지름이 뭐 60cm, 1m 가까이 되는 게 폭발하듯이 튀어올라서 차량이나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서는 글로 물이 또 빨려 들어가게 되면 네. 침수가 돼 있고 그러면 거기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 시민들이 걸어가다가 글로 그 맨홀로 빠져서 생명을 잃거나 심하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수가 된 지역은 당연히 가능하면 걷지 않는 게 우선이고요. 어쩔 수 없다라면 그 아무래도 건물 주변에는 맨홀 뚜껑이 인근에는 없고 네. 또 그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거든요. 그쪽을 왜냐하면 이게 침수가 되면 도로가 어딘지 인도가 어딘지 사실은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건물 주위를 따라서 이동하시라는 거고 또 하나 가능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2명 이상 움직이셔야 혹시 모르는 사고가 있을 때
도움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겠죠. 네, 웬만하면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천가에 차량이 밀려서 떠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평소처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저도 사실 이런 홍수 때 차가 떠내려가는 것도 여러 번 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우나 태풍이 이게 동반될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은 기본적으로 속도를 우리가 평상시 하는 그 안전 속도의 50% 정도를 줄여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전조등, 헤드라이트라고 보통 하죠. 네. 그걸 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운행 중에 베란간의 차가 속도가 늦어진다. 또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하여튼 위험한 것 같은 것이 뭐가 보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비상 라이트를 켜서 추돌을 예방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뒷차도 대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그것을 켜주는 그런 행동도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옆차와의 평행 운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평상시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길도 미끄럽고 또 이게 폭우가 오게 되면 물엉덩이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물엉덩이가 있다가 특히 큰 차가 그 물엉덩이를 확 치고 가게 되면 벼랑간에 이 폭우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포수 같이 물이 내 차의 앞을 가려가지고 몇 초간 아예 앞이 안 보이는 굉장히 시야 확보가 아예 그렇죠. 불가능할 수 그런 있다는 경우도 말씀이시죠? 흔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평행 운전 금지, 반대편 차에 차가 오는 것도 딴 때보다는 뭐 평상시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폭우도 문제지만 또 강풍이 부는 경우에는 대형차를 바람막이 삼아서 뒤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런 분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폭우와 태풍이 불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뭐랄까 이 바람이 굉장히 불안정한 생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운전하실 때도 보면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 차가 휘청하는 이런 공포감을 느낀 적도 있으실 거예요. 많은 운전자분들이요. 네. 그런데 그 태풍 속에서 또한 그 큰 트럭에 의해서 이 발생되는 이 바람, 이 풍압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차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하셔서 네. 일정 거리를 띄고 안전운전하시는 게 최선의 대책이죠. 알겠습니다. 예. 대담 이어가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연합뉴스 TV에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보면서 이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태풍의 오른쪽에 들면서 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산입니다. 이 부산 북구 화명동의 용두천 모습인데요.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 아파트 단지 옆 바로 계곡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에 불어난 계곡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차량 통행도 뜸하고 이 일대가 통제된 듯 이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산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계곡 옆에 거주하시는 분들 각별히 외출 시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 역시 부산입니다. 서구 암남동에서 바라본 부산 앞바다인데요. 아파트에서 바닷가를 내려다보며 영상을 찍으신 듯 보이는데 유리창에 빗방울이 계속 맺히면서 영상이 흐릿하긴 하지만요. 태풍이 부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상당히 거센데 또 아파트 단지 바로 앞 해안도로는 차량이 전면 통제된 듯 보입니다. 고층 건물은 강풍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송정 해수욕장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시청자께서 해수욕장과 그 주변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흰 포마를 뿜어내는 파도가 해수욕장을 넘어서 이 바로 앞 도로까지 침범하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부산 지역은 이 시각 전체 해변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해안도로 침수 신고가 수십 건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해안가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태풍 피해가 없도록 태풍특보 방송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고 왔는데 자, 창원에서는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가던 차들이 도로에 발이 묶이기도 했는데 자칫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그 폭우 장마 시에도 산사태가 나고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어 왔는데요. 예. 특히 산사태가 위험한 것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장마가 있었는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산림이든 땅이든 물을 굉장히 많이 지금 머금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또 짧은 시간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뭐 수백 미리의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고 내렸습니다.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산사태를 유발하기에 아주 가장 불행한 얘기지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산사태라는 게 보통 도심지에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산간 지역이나 흔히 말해서 시골 지역에서 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도로를 잘 정비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도로를 산간 곳곳에 또 만들었다는 거는 반대급부로다가 산에 절개지가 많이 생겼다, 옹벽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산사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운전자분들이 특히 운행하실 때 뭐 평상시도 당연히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산간 지역이나 산사태가 우려가 있는 곳을 지나신다면 전방 주시를 평소보다는 2배, 3배 하셔야 되고요. 저 멀리 뭐 수십 메다든 100여 메다 바깥에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린다거나 지금 화면에서 종종 나오는 것 같이 자갈돌 같은 게 이 평상시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이 이렇게 굴러 떨어지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징후가 있다라면 즉시 운행을 멈추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여의치 않다 그러면 유턴을 해서 네. 돌아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지역은 아예 가지 않는 게 최선일 것 네. 같긴 한데, 만약에 그 지역을 간다고 했을 때 애초에 산사태 위험 지역을 미리 인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지역을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내비 같은 거 보면 경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산간 지역인지 아닌지 대부분 성인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요. 그런 경로는 가능 아니면 우회를 하시는 게 일단 정답이고요. 예. 더 좋은 거는 급한 일 아니시면 하루 이틀 쉬었다 움직이시는 게 더 좋겠죠. 네, 강한 빗바람에 또 하늘길과 바닷길도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국토교통부는 카눈 북상에 따라 항공기 운항 계획을 대폭 조정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전국 14개 공항에서 항공기 355편이 결항됐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선이 279편, 국제선이 76편이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국제선 항공편의 경로가 일부 수정되기도 했는데요. 태풍이 동남아 방면 항공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서해상 항공로로 우회하거나 결항 조치할 예정입니다. 항공로를 우회하게 되면 기존 경로보다 비행 시간이 다소 늘어나게 되는데 관련해서 국방부와 협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주나 일본 방면 항공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울릉도 인근의 동해상 항공로 등으로 우회하거나 결항 조치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운항 정보는 예약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안내되고 있고 공항별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더라도 한반도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있다 보니 다른 지역 공항의 상황도 중요한데요. 대부분 지역 공항에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운항에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는 피해 복구 중인 충북과 정선, 영동 등 3개 노선의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또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일반선 5개 노선과 부산 지역 경전철 등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 11시 기준 도로 490곳과 하천변 525개소, 해안가 166개소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예, 운행 상황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 특히나 바람 때문에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됐거든요. 이게 열차가 탈선할 수 있는 수준의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풍속 초속 30m 이상이면요, 열차가 뭐 무조건 탈선하는 건 아니지만 탈선의 우려가 다분히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은 관련 그 철도청이나 관계 기관에서 아마 거의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판단하실 거고요. 고속철 같은 경우도 평상시 운행 속도보다는 뭐 30% 이상을 감속해서 또 그것도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운행을 멈출지 운행할지 아마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초속 30.7m의 강풍, 사람이 서 있기 굉장히 힘든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부산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부산의 출근길 상황도 굉장히 아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걸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이제 뭐 거리상으로 가까워서 걸어서 가실 수도 있고 예. 또는 이제 이 홍수, 태풍이 예고되고 있으니까 승용차 운행을 자제한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보행 중에도 좀 몇 가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네. 뭐 침수가 되기 전에는요. 지금 이게 그냥 비가 폭우가 오는 게 아니라 강한 초속 뭐 30m 이상 되는 강풍이 부는 이런 상태에서 인도를 다 걸어가시겠죠. 네. 인도 걸어가실 때 제일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침수가 안 됐다라면 이런 건물 주변에는 다 간판이나 뭐 광고물이나 기타 부착물 또 시래기 다양한 이런 부착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강풍에 의해서 추락하는 사례, 심지어는 지붕이 날아서 떨어지고 기와장이 날아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요 보행 시에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관찰하셔야 되고요. 뭐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네. 이런 데는 우회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또 시각적으로도 간판이 흔들리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돌아서 피해서 가시는 것도 좋은 요령이겠죠. 예. 앞서 저희가 기자 현장 연결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이 구미에서 천연기념물인 반송이 또 태풍 영향으로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반송,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또 오래된 반송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 약 400년 이상 된 천연기념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자란 건데 이게 강풍에 의해서 찢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일단 뭐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을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 전국에 그런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나무 종류의 이런 천연기념물 같은 거는 지금이라도 아직 그 좀 남쪽 지역에 지금 태풍이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그 위에 부분은 아직 태풍이 본격적으로 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지목이라든지 보호대 같은 걸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이 문화재 중에 상당수가 산기슭이나 개천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더 산사태라든지 이런 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대비를 하시는 게 최우선이죠. 예. 예, 이 반송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반송 중 하나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눈 북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경북 구미의 천연기념물 소나무인 반송 일부가 쓰러졌습니다. 경북 소방은 오늘 오전 6시쯤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반송 일부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안전조치 후 문화재청과 구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 357호인 이 반송은 나이가 약 400년으로 추정됩니다. 높이는 13.1m, 밑줄기 둘레 4.05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반송 중 하나입니다. 반송은 소나무의 한 종류인데요. 줄기가 밑동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없고 전체적으로 우산과 같은 모습이 특징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미 지난 폭우 이후에 확인된 국가지정 문화재 피해만 전국적으로 모두 75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예, 복구가 덜 된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목조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목조라는 것이 뭐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런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는 현대식의 그런 콘크리트 건물보다 기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위치상으로도 이게 좀 자연환경은 아름답지만 있는 곳이 대부분이 그러나 이런 폭우나 이런 태풍이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위험한 곳에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개천변이나 산가, 계곡 이래서 사전에 철저히 이런 배수라든지 어떤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일반 건물보다 더더욱 요구가 되는 거죠. 이런 그 국가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 같은 거는 사실은 그 피해를 어떤 금전적인 거로 계산하기도 어려운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상륙했을 때 강이었지만 지금 중으로 됐고
이동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추가 피해를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참 드문 경우인데요. 네. 기존의 어떤 우리나라를 지나갔던 스쳐갔던 그 태풍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동남아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로 이렇게 빠져줘서 대부분이 또 일부는 이제 그 경상도 지역, 네. 경남 여기를 좀 스치기도 했는데요. 그런 대부분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줬던 거는 권투에 비유하자면 아주 강한 펀치 한두 대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네. 이번 이 태풍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강도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잽을 얻어맞는 이래서 사실은 고통의 시간, 이 위급한 시간이 좀 길어진다라는 그런 좀 그 어떤 인내를 더 필요로 하는 이런 측면이 크게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오래 머물면서 그만큼 피해를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게 이번 그렇죠. 태풍의 예. 특징인데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들의 또 범람 위험이 있거든요. 이 댐의 경우에는 방류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황에서 물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댐은 자체적으로 이제 그 위험 수위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위험 조절 수위가 있거든요. 그걸 봐가면서 방류를 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또 우려되는 부분이 예. 지금 태풍이 오늘 저녁에 6시부터 뭐 9시, 10시 사이에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이제 서울 이 수도권을 지나갈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지역으로 올라갈 텐데 네. 그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태풍이 아니고 엄청난 비를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지역에 또 엄청난 양의 그 비를 내릴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우려되는 게 악몽으로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2009년도에 그 북한에 있는 그 한강댐이라는 이거를 무단을 방류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6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장마시에도 북한에 지속적으로 야 너네가 방류하려면 좀 사전에 알려라도 줘라. 네. 그럼 우리가 대피를 시키든지 뭔가 유해적절한 대응을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무단으로 글쎄 그게 뭐 의도적인지 아닌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불시에 방류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 이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지역은 심수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래서 대응댐도 우리가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 한계가 있죠. 이 그 한강댐이라는 게 저수용량이 최고 3억 5천만 톤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소양강댐의 한 뭐 3분의 1 정도의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홍수로 인해서 이거를 급작스럽게 방류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 문산, 파주, 임진강 주변 이런 데 상당한 피해가 우려가 되죠.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면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의 대응도 지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중대본은 오늘 오전부터 17개 시도와 관계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처 상황을 재점검했습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중대본은 해안가 저지대와 지하 사업장 등 위험 지역은 수시로 들여다보고 지하 차도에는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감지되면 즉각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지나칠 정도의 조치를 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전 기관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위험 상황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중대본은 재난 상황을 접수하면 기관장에게 직보해 기관장 중심으로 상황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카눈 북상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교육청과 공립학교 등의 학사 일정 조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전국 학교의 비탈면과 배수로 등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재난대책본부 2단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부대 44곳에서 사전 대피를 진행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재난대응부대를 파견해 즉각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어선에 안전방송을 하고 문자를 발송했고 양식장이나 항구의 취약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경보를 전국에 심각 수준으로 발령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과거의 태풍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 카눈은 역대 처음으로 한반도를 내륙에서 남북으로 종단하는 태풍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들을 다시 돌아보면요.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낸 태풍은 사라와 루사 그리고 매미입니다. 태풍 루사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해를 냈는데요. 지난 2002년 8월 30일부터 사흘간 강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강타했고 246명의 인명피해와 5조 1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루사 때 강릉에는 하루 87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우리나라 역대 2일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듬해 9월에는 이른바 바람의 태풍으로 불렸던 매미가 경남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의 강풍과 500mm의 비를 뿌리면서 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사라는 지난 1959년 추석 연휴 기간에 남해안에 상륙해 무려 849명이 숨졌습니다. 이른바 빅3 태풍까지는 아니었지만 지난해에는 태풍 흰남노가 경남 해안을 지나면서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로 7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 사이 한 해 평균 26개의 태풍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건 4건 정도입니다. 네, 어쨌든 그 위력을 떠나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태풍 관련해서도 살펴볼 게 이 잼버리 관련 소식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잼버리 대원들이 새만금을 떠나서 전국 8개 시도에 분산 배치가 됐는데 자, 서울시는 야외 프로그램을 다 취소를 시켰어요. 아무래도 실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잼버리 활동이 전체적으로 실내 프로그램으로 전환됐습니다.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거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이 포함됐고 첨단 산업의 현장 견학도 마련됐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경기 수원에서 열리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거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충북 청주의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주에서는 국악 공연도 열립니다. 실내 체육 프로그램으로는 공인 태권도와 클라이밍, 태권도 웰빙 체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경기 이천의 SK 하이닉스 등 산업 현장 견학도 제공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실내 활동 시설들을 찾아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바뀌고 있는데 빨리 실내 활동들로 바꾼 건 잘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고륙지책이죠. 예. 사실 이 새만금 우리 잼버리 캠프가 사실 새만금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논이에요. 이거를 장소 선택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장마의 끝자락에 논은 아니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논과 거의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 카눈은 역대 처음으로 한반도를 내륙에서 남북으로 종단하는 태풍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들을 다시 돌아보면요.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낸 태풍은 사라와 루사 그리고 매미입니다. 태풍 루사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해를 냈는데요. 지난 2002년 8월 30일부터 사흘간 강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강타했고 246명의 인명피해와 5조 1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루사 때 강릉에는 하루 87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우리나라 역대 2일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듬해 9월에는 이른바 바람의 태풍으로 불렸던 매미가 경남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의 강풍과 500mm의 비를 뿌리면서 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사라는 지난 1959년 추석 연휴 기간에 남해안에 상륙해 무려 849명이 숨졌습니다. 이른바 빅3 태풍까지는 아니었지만 지난해에는 태풍 흰남노가 경남 해안을 지나면서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로 7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 사이 한 해 평균 26개의 태풍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건 4건 정도입니다. 네, 어쨌든 그 위력을 떠나서 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태풍 관련해서도 살펴볼 게 이 잼버리 관련 소식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잼버리 대원들이 새만금을 떠나서 전국 8개 시도에 분산 배치가 됐는데 자, 서울시는 야외 프로그램을 다 취소를 시켰어요. 아무래도 실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잼버리 활동이 전체적으로 실내 프로그램으로 전환됐습니다.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거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이 포함됐고 첨단 산업의 현장 견학도 마련됐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경기 수원에서 열리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거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충북 청주의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주에서는 국악 공연도 열립니다. 실내 체육 프로그램으로는 공인 태권도와 클라이밍, 태권도 웰빙 체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경기 이천의 SK 하이닉스 등 산업 현장 견학도 제공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실내 활동 시설들을 찾아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바뀌고 있는데 빨리 실내 활동들로 바꾼 건 잘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고륙지책이죠. 예. 사실 이 새만금 우리 잼버리 캠프가 사실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논이에요. 이거를 장소 선택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장마의 끝자락에 논은 아니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논과 거의 유사한 사고가 있긴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 학생들이 좀 건강해 주기를 이제 바람이죠. 예. 자, 그리고 특히나 내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잼버리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예정돼 있던 리허설을 태풍 피해 우려로 취소하긴 했습니다만 예정대로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안전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쓸 부분이 많아 보이거든요.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요 사고가 나기 좋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압사 사고라든지 결국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건데요. 네. 우선 많이 모여 있다. 좁은 공간에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분진 밀도가 높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시끄럽다. 아무래도 예. 이런 실내 공연하게 되면 당연히 뭐 시끄럽다는 표현이 조금 어감상 안 좋긴 하지만 소리가 많이 나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자들이 차분한 게 아니라 사실 콘서트 한다 그러면 누가 차분하겠어요. 차분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분이 좀 업돼 있죠. 이러한 요건들이 사실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압사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데 어떤 필수적인 조건들이라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까지도 최대한 우리 그 주최 측에서는 이 안전사고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해주시기를 또 그렇게 하실 거고요.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모두의 바람일 것 같거든요.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태풍 대비 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강한 비바람이 불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TV와 라디오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울가와 강변에서는 급류에 휩쓸리거나 고립될 수 있어 접근을 피해야 하는데요. 특히 상류에 내린 비로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북한에 많은 비가 오면 임진강과 한탄강 등 경기 북부 하천 인근 지역도 수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 경험했던 것처럼 지하 차도나 지하 주차장은 고립될 수 있으니 진입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부서진 시설물이나 바람에 날리는 간판에 부딪히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건물 근처에서도 보행자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도 국민재난안전 포털을 통해 태풍 특보 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요령에 따르면 건물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테이프 등으로 고정해 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가급적 창문이 없는 공간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하천과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이 권고되고요.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두고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랜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상황에 따른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 디딤돌 앱을 설치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각 기관의 신속한 대처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자, 중대본이 이 재난 상황을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해서 기관장 중심으로 대응할 거라고 밝혔거든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재난 사고가 터졌을 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 단계의 보고 체계라는 건 사실은 그 대응을 굉장히 늦게 하는, 예.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거든요. 직보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 동의는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그 오송 지하차도 사고도 그랬지만 네. 이게 뭐 보고가 늦고 신고가 늦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겠지만 얼마만큼 그런 보고나 신고가 있을 때 지자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얼마만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합리적인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뭐 보고 체계 조금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카눈의 상황과 대처 방안 사회부 정래원 기자, 그리고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